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작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적자를 본 곳이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우려가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증권사들 성적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이 부동산 PF 투자는 부동산 호황기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에게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증권사 운용력들이 부동산 성과급으로만 1년에 수십억을 가져가는 게 흔했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PF가 증권사들에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국내 대형 9개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과 이제 평가 손실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미래, 한국투자, NH 등 이제 자기자본 기준 국내 9개 증권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총 3조 2,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 감소했습니다. 9대 이제 증권사 가운데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이제 5곳이었는데요. 네네. 하나증권이 2,700억 원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전환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순이익이 줄었고요. 네. 신한투자증권은 75%, 미래에셋증권은 57% 줄었습니다.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도 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네. 이 증권사들 대부분은 이 같은 손실의 원인이 이제 부동산 관련 충당금 및 평가 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래, 하나, 메리츠, 신한증권 등 지난해 실적이 급락했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해외 부동산 위험 노출도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반영했다라는 그 충당금 네.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증권사들은 손실액을 추정해서 이제 충당금 손실로 쌓게 되는데요. 네. 하나증권은 지난해 충당금으로 1년 전보다 43% 늘어난 2,126억 원을 쌓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4조 2천억 원 규모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 약 3,500억 원과 1조 5천억 원 규모 부동산 PF 및 태양건설 관련 충당금 약 1천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네네. 작년 4분기에는 약 1,600억 원의 분기 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죠. 한국투자증권은 연간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이 약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60%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작년 4분기에는 약 2천억 원의 충당금과 함께 해외 부동산 등 이제 투자 자산들의 평가 손실로 약 2,500억 원의 영업외 비용이 발생하면서 254억 원 분위기 순손실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요한 건 앞으로일 텐데 추가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경기가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이제 부동산 침체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주된 의견인데요. 네네. 이로 인해서 올해 증권사도 부동산으로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 신용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펀드 8조 3천억 원 가운데 약 3조 6천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요. 네. 또 삼성증권도 최근에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 구성 자체가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약 한 8조 3천억 원 가량인데 삼성증권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체 투자 자산이 이게 임대 안정성과 매각 가능성 등 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리한 자산들의 이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네. 2019년도부터 증권사들은 이제 대체 투자 자산을 이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먼저 인수를 한 다음에 네. 그 부동산 물건을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중개업, 이른바 셀다운 형식의 영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사 장부에 남아있는 자산은 이게 다른 금융사에 팔지 못한 상대적으로 좀 안 팔리는 뭐 질이 떨어지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아서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예. 다만 증권사들이 이미 작년 말에 뭐 손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을 많이 인식해서 추가 부담은 그나마 좀 적어지긴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뉴스로 증권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일본 도요타 삼성전자 제치고 아시아 시총 2위, 7년 반 만에 재역전.
이 일본 증시가 꽤 뜨거운데요. 네. 일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네.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제쳤다고요. 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7년 반 만에 삼성전자를 넘어서 대만 TSMC에 이어서 아시아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전날 이제 도쿄 증시에서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한 주당 3,382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네. 삼성전자는 한 주당 73,000원이었습니다. 이 각 회사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도요타 자동차가 55조 1천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0조 원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436조 원보다 약 54조 원가량 많았습니다. 도요타는 이달 들어서 일본 기업으로 처음으로 시총 50조 엔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요타가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도요타 자동차가 삼성전자를 제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그 실적 개선이 꼽히고 있는데요. 예. 엔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 세계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잘 팔렸어요. 네. 도요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차 1,123만 대를 팔면서 4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니케이도 네.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고요? 지금 일본 증시가 활황을 넘어서 버블 시대 역사적 고점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225 평균 주가 니케이 지수가 어제 38,100선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지금 1990년 1월 이후에 약 34년 만입니다. 네. 오늘은 38,500선을 뚫었고요. 또 1989년 12월 종가 기준 고점 38,915.87과 장중 고점 38,957.44 도달도 곧 가시권에 두게 된 것이죠. 네. 일본 증시는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가 그 뒤에 이제 거품 붕괴와 이제 리먼 쇼크 등의 영향으로 2009년 3월에는 7,054선까지 추락하는 등 한동안 기록 경신과는 먼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네. 만약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 이제 버블 넘어서 잃어버린 30년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니케이 지수는 외국인 투자 유입에 힘입어서 올해 들어서만 14% 올랐는데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일본 증시 고공행진은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 실적 기대감과 경기 침체 진입에 따른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 기대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이 같은 엔화 약세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고요. 특히 그리고 AI 열풍도 일본 증시 활황에 영향을 줬습니다. 인공지능도요? 맞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인 도쿄 일렉트론, AI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소프트뱅크 그룹 등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네. 또 이커머스 업체 라쿠텐 그룹의 주가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챗 GPT 개발 오픈 AI 텍스트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 공개. 이 오픈 AI가 네. 챗 GPT로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키더니 네네. 이제는 동영상까지 한 발 더 나아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챗 GPT로 인해서 AI 열풍이 불고 AI가 이제 시장의 주류가 된 모습인데요. 네네.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 된 오픈 AI가 이번에는 동영상 AI를 내놨습니다. 예.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간밤에 이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네. 오픈 AI는 블로그를 통해서 이 AI 시스템의 이름을 소라라고 공개를 하면서 네. 여러 캐릭터와 이제 특정 유형의 동작, 복잡한 장면 등 이제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라는 이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글을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제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라는 이제 그 사용자가 프롬프트에서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까지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소라는 텍스트만으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D를 3D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다만 이 AI는 처음에는 이제 제한된 수의 창작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이제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X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외에도 오픈 AI가 검색 엔진 제작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오픈 AI가 구글이 장악한 검색 시장에 도전을 하는데요. 이 검색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을 기반으로 일부 구동될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네네. 다만 이 서비스가 독립적인지 챗GPT 일부 서비스로 제공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네. 이 오픈 AI의 검색 서비스 개발 소식 영향으로 간밤에 이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전날보다 2.17% 하락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오픈 AI가 검색 서비스를 개발해도 구글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검색 엔진 빙에 오픈 AI의 AI 기능을 이제 접목해서 구글의 검색 시장에 도전을 했지만 아직 이렇다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